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던 약속 지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데 이어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손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를 대표해서 한 집에게 주택을 줬었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개선된 내용이 뭐냐면 세대 단위로 주기로 했어요. 세대라는 개념은 내가 결혼을 하거나 어찌됐든 주민등록부상에서 내가 전출해가지고 따로 살면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 따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한 사람한테 집 한 채를 주기로 한 거예요. 독립유공자들에게, 예.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애국을 한 분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 취지의 정책이다. 그렇죠. 예. 정말 서구 꼴통들이 보고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애국이지.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씁쓸한 내용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야기. 예. 이거 이제 맥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징기스칸이 생각이 났어요. 징기스칸 하면 좀 잔인한 정복자라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잔인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내부 정치 중에 하나가 전사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도록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옷감들은 고아들한테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네. 미련 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그 몽골 제국 자체가 그 정도의 폭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명성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국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나 한 몸 쓰러지는 거, 나 한 몸 이렇게 상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게 정말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옳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긴 이후에는 처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많이 늦었죠. 예. 네. 일찍 혜택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던 것이 예. 세대수대로. 지금 탈북자들도 주택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독립유공자를 우리가 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문제하고 고려인 문제도 같이 생각이 나는데 더불어서 같이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려인 문제도.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고려인 3세, 4세 이 문제들도 보면 고려인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죠. 거의 대부분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고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대책이 계속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아직은 4세 고려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해요. 아직 이제 한시적으로 2020년인가까지만 체류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은 대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분노했던 지점이 그동안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이 60%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참전해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예. 절반 가까이를 내 돈으로 냈었어야 됐다는 예, 얘기잖아요. 저는 당연히 100%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게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화를 내는 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치료비 감면 비율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는데 이제 좀 군복 입고 가스통 들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마십시오 좀. 진짜 꼭 이렇게 잘 해드리면 그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그런 양반들은 이제 국정원 지원도 끊길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애국심 옛날에 젊으실 때 혈기왕성할 때의 그 애국심을 지금 연세 드셨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데 고민하면서 애국심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기만 해도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복 입으시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그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는 기존에 22만 원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8만 원이 올라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은 최소 50만 원 이상 인상을 하고 국가유공자와 손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에도 그 예산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대비에는 5,500억 원 정도가 늘고요. 이 중에서 3,437억 원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집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급이 부족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주택을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이 1,774명, 이 중에서 현행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채에 한 사람씩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수는 523채보다는 확 줄어들겠고요. 뭐 막말로 1,774채를 지급한다고 한들 하더라도 네. 사실 그게 그래도 필요한 해야죠. 일이면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원래 사시던 곳들이 러시아 쪽인데 원래 이제 조상분들이 예. 러시아에서는요 그냥 자기들 국민이면 집 한 채씩 줘요. 예. 무조건 예. 결혼해도 집 한 채 주고 분가하면 집 한 채 주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그게 자본의 논리하고 그 엮이면서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돈 되는 사업 쪽으로 가서 그렇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처의 피오진 장관이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잊어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라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잊혀진이 아니라 잊어진이라고 표현을 한 데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정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리고 여성이나 의병같이 대단한 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참전하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집중 발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 가족들이 네.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힘들죠.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역사적 사료를 공공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걸 개인이 증명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독립운동 사료에 대해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그동안 그 유공자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은 예. 나라가 하는 게 더 편하지 개개인이 하기엔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이 참전용사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얼마 전에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요? 네, 증언. 확실한 자료가 있든지 예.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무슨 확실한 자료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럴 경우엔 기존에는 같이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 사람이 독립운동한 걸 보거나 들었거나 아는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한 명에서 두 명이. 예. 그래야 그게 국가보훈처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책임으로 간다는 거죠. 예. 저도 아버지를 그래서 등록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한 두 분 남아 계시는데 뭐 치매 걸리시고 그래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개개인들 보고 이거를 입증하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책임으로 갖고 가겠다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판결문, 범죄인 명부, 재판 기록이나 수형 자료 이런 거는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국가보훈처에서 잊혀진이라고 안 쓴 거 잊어진이라고 쓴 거를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잊혀진은 피동접사 희와
피동 표현 어가 지다어와 겹쳐져 있어서 이건 피하는 표현이 맞다. 잊어진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잊어진이 맞다는 거죠. 아. 국립국어원에서 보면 잊혀진은 쓰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합니다. 어려워요. 저는 일부러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맞춤법이 이게 맞는 거군요. 네. 뭔가 돌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막 국어가 진짜 어려워. 50년을 넘게 해도 어려워. 그러네요. 그렇구나. 이번 보훈처장 피오진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러한 수많은 좋은 일들이 빨리빨리 잘 해결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